예, 동영상 하나 일지입니다. 제가 일지 하나 하고 하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지는 그냥 현재 분위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광명 아파트 마이너스 57% 11억이 사악됐다네. 진짜 이런가? 수원시 55% 하락, 9억이 사악되고, 대구 아파트 투매 조짐이 있다고, 서울 동대문 아파트 56% 하락, 10억이 5억 됐다고, 환경부는 11억에 살 수 있다고, 뭐 밑에 더 있네요. 몰라. 이대산 끌은 망했다고, 안양에 6억 금매가 속출하고 있고, 세종시는 3억 금매가 나온다고, 동작구 하이밸리 여 어딘지 몰라. 여는 그 지금 분양 조합원들 이제 아파트 한창 짓고 있는가 봐.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게 7억이란다 한다. 추가 부담이야. 7억을 어디서 구하노? 돈 많대. 평택에서는 6억이 3억 되고, 도봉구 연 어딘지 몰라 2억 되는 아파트도 나온다 하고, 경상남도 아파트가 58% 하락했다 하고, 분당 아파트 52%, 목동 아파트 반토막, 세종시에는 상가 빈상가 판교도 그렇고. 우와, 뭐 기본 한 건 걸리마 5억에서 10억 정도 날아가는 게 시간. 그런데 지금 현재 수가 심각하다. 야, 돈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 이 돈을 다 어디서 구해와갖고 이걸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진짜 돈 많다 하는가, 돈이 무지하게 많다는가. 야, 이거 문제 되겠는데 보니까네. 점점 상황들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오늘 며칠이고 4월 1일 날 부동산 문제는 지금 버틸 수 있을까? 버팀. 아까 사실은 방송하다가 제가 욕을 해버려갖고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버틸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아파트 값들이 무너져 가고, 상가는 빈점포고, 뭐, 와, 박살나고 있네. 근데 여기서 버티면은 지금이 바닥이 되겠지만은, 뭐 혼자 버틴다고 되는 건 아니지. 전체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석화는 보면 못 버틸 것 같은데, 그런 조시가 아니라 무리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든다. 현재 상황. 뭐 어제 저쪽에 동대문에 뭐 어제는 그 집합 상가는 1억 5천짜리의 감정가인데 600만 원에 낙찰됐다. 1억 원짜리가 뭐 300만 원에 경매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티나오고 있더라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 자, 이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은 많은 사람들만 있다면 버티겠지. 그럼 가격이 유지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개판 나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더 무너질, 그러니까 버티면은 현재 가격, 지난번 태현님한테도 말씀드리는 현재 가격이 그 바닥이 되겠지만, 못 버티면은 20-30% 추가 하락이 될 거라고 지난번에 턴이 말했지, 그죠? 내가 그래 말했는데, 지금은 이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까네. 1월 달부터 3월 달 이 안팎 보다가 3월에서 지금까지 뉴스들이 너무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아지고 있고, 계속 악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 개수가 막 어마어마하게 느네.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는다는 거는 번진다는 생각이 드네. 번진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다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버티는 거는 무리하다로 보인다는 거지. 무슨 일 나겠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되는 오늘입니다. 4월 2일. 일이 날 것 같은데, 자, 일이 왜 날 건가? 결국은 뭐고, 아파트들이 추가 하락하면서 경매가 날아가나 채권들 회수가 안 되겠지.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 문제와 같이 채권 회수가 안 되는 상황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은행에 임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 뭐 우리나라고 임팩이 발생 안 하는 건 아니지.
이래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럼 뭐 PF 대출이 뭡니까? 부동산 대출이지. 참 어렵게 이야기한다, 그죠? 영어 쓰면 뭐 되나, 그죠? 부동산 대출에는 은행권에 문제가 되겠지.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 은행 이거지 뭐. 야들은 암호화폐도 했고, 우리나라는 지금 암호화폐 대출했는 게 아니고 부동산 대출을 했는 게 문제되는 거잖아. 추가 하락이 일어날 것 같다. 그지?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오면은 부동산 대출이 데미지가 오게 되면은 주식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데, 자, 여기서 고민해야지. 저는 지금 부동산의 문제,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지금 바닥인지 어딘지가 궁금한 거는 아닙니다. 뭐 그런 거는 궁금하지 않은데, 뭐 굳이 예를 들어서 예측을 하라면 지금 추가 하락이 최소한 15% 이상은 더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지금 이 부동산 대출을 했는 은행권들이 있어요. 새마을 금고가 문제되는 거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대 보니까네. 대출이 많은가 봐. 또 증권사에서도 여기 대출을 했는 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요. 어떤 식의 영향들이 미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 크게 이야기를 하면 삼성전자와 부동산은 이게 같지 않아죠. 부동산이 간다고 삼성전자가 가지는 않습니다. 이거 명확하거든. 다르게 얘기하면 부동산이 죽는다고 주식 전체가 죽지는 안 하는 성향이 존재를 이미 하고 있는 거라 따라간다는 거지. 그런데 영향은 미칠 거라는 거지. 이 부분. 자, 여기서 고민을 해요. 여기서 이제 이 부동산이 주식에 영향을 주리라고 보는데, 이제 뭐 얼마나 주고 얼마만큼 깊이 주느냐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힌트는 이미 좀 받았어. 어디서 실리콘밸리뱅크 은행의 그 이번에 파산해서 또 실리콘밸리뱅크나 크레디트 스위스 또 도이치뱅크의 어떤 문제에서 이미 우리 힌트를 일부 받았고, 우리나라도 그런 대처들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거든. 오늘 4월 2일 날에 이제 턴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 은행에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부동산 말고 은행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 저는 부동산을 왕창 안 샀기 때문에 은행의 문제, 지금 부동산의 문제는 지금도 발생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게 은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라. 뭐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몰라 하여튼 그렇게 번졌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정부에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봐. 증권사든 간에. 근데 그것은 기준이 있으리라고 보거든.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뱅크 은행을 망가뜨려 붙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형태를 받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잠시 큰 문제는 오겠지만은 그 대동은행의 박살 IMF 때 뭐 대우 뭐 하여튼 있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은행을 망가뜨리거나 그 증권회사를 망가뜨리는 것들은 안 했었거든. 그래는 진행은 안 할 건데 문제가 아마 일어나리라고 봐. 특히 뭐 이거 뭐 이런 무슨 금고 이런 거 말고 뭐 또 문제될 만한 데가 있겠죠. 저는 모르겠는데, 그 미국에서 이번에 취했던 태도가 뭐가면 큰 거는 살리고 작은 거는 죽인다. 차별적으로 대접을 했거든. 정부에서도 아마 그래 대처하려고 봐. 부동산 문제가 벌어지면 이 부동산에 관련된 건설사들이 갈 거거든. 순서는 안 그렇겠나. 그리고 은행이 갈 거거든. 건설사 중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건설사는 제 생각에 그 부도 처리할 것 같아. 크게 그 문제 안 되는 건설사는 부도 처리한다. 실리콘밸리뱅크 모양으로. 그리고 이 기업이 너무 커갖고 파산시켰을 때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으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임팩이 은행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일부 살려갈 가능성들도 있다고 보고,
그런 과정을 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하락률이 많이 커지면 건설사도 여러 개가 가겠지. 작은 건설사들이. 그러면은 임팩이 오는데 은행권이 금융권이 있으리라고 봐. 웬만하면 금융권은 무너뜨리지 않으리라고 보고, 특히 큰 금융권은 안 무너뜨린다 이래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의한 임팩은 순간적일 가능성들이 높다. 뭐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간에. 그래 갖다 박으면 뭐냐고. 주식 사야지. 그러다가 개인들이 힘이 아마 더 빠지겠지. 매수를 못 하겠지. 돈이 없는데 할 수 있습니까? 없겠지. 그러니까 증권에도 물려있고 부동산에서도 간다면 그렇게 문제가 일어났는 상황에서는 개인들은 힘을 전혀 못 쓸 거라 하는가. 그런데 외국인들은 아까 했죠. 삼성전자와 부동산은 같은 게 아니라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우리나라 부동산이 같든지 말든지 살 가능성들은 있다고 보는 거라. 이 기업이 좋으니까 뭐 문제 안 되겠지. 그럼 주가는 우리나라 부동산하고 주식 주가하고는 처음에는 커플링, 그러니까 같이 동조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동조화가 잠시 일어나다가 곧 갈 길을 따로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망하는 데 망하고, 부동산 말이다. 망하는 건설사 망하고, 살릴 때 살리고, 그러고 이런 어떤 지점들이 진행하게 되면 주식은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이런 결론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내보고 있는 거라. 왜 이걸 지금 내냐고. 그래야 이런 문제가 인해갖고, 이런 문제가 안 올 수도 있어. 그걸 내가 왜 알겠노.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미 지금 결정을 냈기 때문에 주식은 살 거라 하는 거. 강력하게 사야지. 많이 빠지면 뭐냐고. 더 사야 된다고 보거든. 그런 순간이 다가오 봅니다. 이제 집에 가려고요. 오늘 며칠이고 4월 2일 날. 터는 내일부터의 매매가 되게 재미있어 하고 있고, 오늘 일부 P 프로젝트를 약간 수정들을 좀 하면서 다음 주에 단타들을 많이 할 거고, 만약에 고점은 고점인데 미는 힘이 좋다면은 매도를,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매도 물량들을 줄일 거고, 힘이 나쁘다면은 한쪽 계좌에서는 완전히 비합볼 거라 하는 거야. 계좌 비합봐야지. 다 팔아볼 거라고. 그리고 또 단타해야 되겠지. 이래 생각하고 있고, 저녁에 아들하고 밥 먹으러 가야 돼. 밥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뭐 좀 가르쳐야 되거든요. 좀 빨리 해라 했어요. 하기 싫은 몸으로 때우든지 몸으로 안 때운다 하네. 사랑하는 아들하고 이제 놀러 들어가려고 합니다. 놀러 들어가갖고 오늘 좀 뭐 하나 가르쳐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지난주 토요일 날 먹었던 게 되게 맛있었어. 그래가 요번에 한번 더 가려고 합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 굉장히 강력하게 커졌다. 점점점 악화되고 있다. 버티는 거는 내 판단에 좀 무리하다. 그래서 결국은 일부 좀 더 내려갈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고, 그래 되면은 이제 시나리오 꼭 그래 된다는 아닌데, 그게 개인들의 문제가 벌어지고, 개인들 문제는 지금도 벌어졌잖아. 뭐 돈 잃고 뭐 이자만 물고 뭐 상가만 들고 있고 아무도 없고 지금 이미 벌어져 있어. 근데 이런 문제들이 건설사로 번지게 될 거고, 번질 거거든. 더 바가뿐만 건설사라고 뭐 방법이 있겠나. 그 건설사의 문제들은 은행권까지 파급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다고 본다. 지금 파급이 된다가 아니고. 그래 됐을 때 정부에서는 이 문제들을 빠른 속도로 선별적으로 해결하려고 들 거고, 아마 그래 보여. 그 다음에 주식에서 미치는 영향들은 정부에서 신속하게,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 은행 같이 처리들을 해내면서 급속도로 처리한다면 아마 이 매뉴얼을 지금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거든. 그래 된다면 주식하고 부동산은 일정 부분 동조화가 일어나는 시간들은 있겠지만, 그때 빠질 때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왜? 곧 동조화에서 벗어날 거다. 주식이 갈 길이 아마 따로 생길 거라고 봐.
물론 그 중에서 저거 뭐고 망하는 기업도 나오겠지. 증권 주식회사 중에서도 망하는 회사는 나올 겁니다. 그 이상한 종목들은 가겠지. 부도나본단 말이다. 뭐 주식회사가 부도나는 거 아이가? 뭐가 부도나겠노? 이 건설사들이 상장된 건설사도 많을까 아이가? 또 건설에 투자했는 사람들 많겠지. 그럼 부도나는 거지. 그럼 상장 폐지되는 거지. 그런 종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부동산은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그 주식에서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 그런 종목들은 탈동조화, 그러니까 주식은 주식대로 갈 거라는 거지. 특히 그 중에서 힘 좋은 것들은 삼성전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올라가고 부동산은 부동산 문제대로 해결이 될 거다. 이래 보고 있는 저녁입니다. 저녁이 아니고 1월입니다. 저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만할게요. 1월 50일이 아니고 4월 2일 1시 50분 터는 이제 퇴근합니다. 여러분들 평안하고 좋은 주말 되십시오. 참고하십시오. 끝.